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젠 국내 최초 직업체험시설 한국자벌드의 운영 방식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한국자벌드의 운영 성과와 함께 과제를 짚어보며 호남권 자벌드의 운영 방향을 가늠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5월 개관한 한국자벌드. 현재 누적 관람객 370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해 평균 80만 명의 체험객들이 찾고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단체 체험객들의 비율은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한테 보다 실질적인 미래 설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그 콘텐츠가 되도록 굉장히 그쪽 분야, 그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자벌드는 국내 최초 청소년 직업체험시설로 적지 않은 성과를 써내려가면서도 한편으론 고민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한국자벌드의 운영 예산은 한 해 270억 원으로 재정 자립도 57% 수준입니다. 손익분기점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주기적인 프로그램 컨텐츠 리뉴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컨텐츠별로 차이는 있지만 리뉴얼 주기를 2년 정도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 관련 기관 단체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 역시 과제입니다. 저희가 저희 기관 소개 자료들을 쭉 다 배포를 해서 한국자벌드가 개관하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이용하면 진로 지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명하고 끊임없이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자벌드는 개장 4년여가 됐습니다. 하지만 재정 자립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항의 크루즈 입항으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크루즈선 마리나호 입항으로 중국 관광객 3,400여 명이 여수에서 3억 8천여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출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비고쇼와 아쿠아플라넷 등 관광시설 입장료에 5,700만 원, 버스 임대료와 가이드 숙박 비용으로 1억 3천만 원을 지출했으며 특산품 판매장에 1억 5천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크루즈 관광객들의 쇼핑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 진남로 상가에 사후 면세점 특화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수시의 올해 관광객이 이달 들어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보름 정도 늦은 것으로 올 상반기 좋지 않은 일기와 휴가철 폭염의 영향은 물론 단체 관광보다는 승용차나 기차를 이용한 개별 관광객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광객 1,300만 명 달성을 위해 다음 달부터 수도권 수학여행단과 자유학기제 활동 유치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통합의학 국제박람회가 장흥에서 개막됩니다. 첫 국제박람회지만 기발한 홍보 전략으로 성공을 예고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흥 국제통합의학 박람회가 개막 전부터 흥행을 담보했습니다. 입장권 판매 목표치의 90% 이상인 33억여 원이 사전 예매로 팔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행사 입장권이 절반 정도만 예매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비결은 박람회 참가와 홍보를 전제로 한 업무 협약. 지난 1년 동안 쉬지 않고 전국을 누빈 끝에 670여 건의 업무 협약을 이끌어냈습니다. 대상도 지자체와 교육기관, 사회단체, 기업, 복지단체 등을 망라했습니다. 일단 국제통합학 박람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관람객이 얼마만큼 많이 오느냐의 관건이었는데 그 관람객을 유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전 MOU 체결과 사전 티켓 판매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박람회 수준을 가늠하는 참가 나라와 기관도 당초 목표를 뛰어넘었습니다. 해외에서 모두 44개 나라에서 85개 기관, 국내에서도 175개 기관과 단체에서 참가를 확정했습니다. 통합의학 박람회를 6번이나 개최한 장흥이 국내외에서 통합의학의 메카로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장흥 국제통합의학 박람회는 33일 동안 95만 명의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개막 전부터 성공 개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숲을 보호하기 위해 무분별한 산림 훼손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군사가 저수지를 건설하면서 허가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산림을 파헤쳐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푸른 숲이 울창한 백아산 자락에 제법 큼지막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공사 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산자락을 파헤쳐 볼성 사나운 길이 생겼습니다. 산림을 훼손한 뒤 한 달 가까이 토사 채취 작업이 진행되면서 농구장 크기보다 큰 연못이 만들어졌습니다. 토사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아름드리 소나무 수십 그루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잘려나갔습니다. 훼손된 임야는 한 종친의 땅으로 되어 있지만 개발 행위 전에 받아야 할 소유주 동의 절차도 허술하게 진행됐습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느 정도 정치의 어떤 회의 결과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됐는지 사실인데 이건 참 난감합니다 지금. 산에서 무분별하게 파낸 흙은 근처에서 진행 중인 저수지 건설에 사용됐습니다. 토사 채취에 필요한 허가 절차도 무시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동의도 얻지 못했고 군청과 도청,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모두 거치다 보면 정해진 기일 안에 공사를 마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이유입니다. 우리가 거기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와야 돼요. 그럼 그런 기간이 소요된 게 벌써 인허가까지 걸려버리면 한 8개월 소요됩니다. 홍수나 가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농업용 저수지 건설 사업. 마을 주민들은 아무리 나란 일을 하더라도 이해 당사자의 의견과 법 규정조차 무시한 막무가내식 공사는 이젠 없어져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미국 해군 정보 분석가였던 로버트 김이 어제 고향인 여수의 한 교회에서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한국명 김채곤으로 김성곤 전 국회의원 형이기도 한 로버트 김은 지난 1996년 주미 한국대사관 직원에게 북한 관련 정보를 넘겨준 혐의로 미국 연방수사국에 체포돼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로버트 김은 이번 출판회에서 미 감옥에서 출소한 뒤 지인과 후원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자 매주 수요일 이메일로 모국에 띄운 편지 425통 가운데 80여 통을 엮어 책으로 펴냈습니다. 고흥군이 오는 2018년까지 설화산업을 집중 육성합니다. 고흥군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한 창조지역 공모사업에 이야기천국 창조사업이 선정돼 내년에 국비 2억 1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흥군은 내년부터 2년 동안 지역의 설화를 발굴하고 이를 관광 콘텐츠로 개발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천시 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순천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 거주세대 2분의 1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금연 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직장인을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학교 금연교실 등 금연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아침도 서울 하늘 잔뜩 흐립니다. 여기에 초속 4m 안팎의 바람이 불면서 제법 서늘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얇은 겉옷 하나 꼭 걸치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이 서울을 비롯한 내륙 지방에서는 구름만 잔뜩 끼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진 않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 서울 24도, 대구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지금도 대구와 부산을 비롯한 남부 곳곳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남부 일부 지방에서는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오후에도 남해안 곳곳으로는 오락가락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18.2도, 대전 20도로 서늘한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4도, 광주 25도, 청주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시였습니다.